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인터넷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어느 지역은 하루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이 유가증권인가요? 무슨 하루 단위로 가격이 오르고 내립니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한 달에 1억씩 오르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아파트 한 채에 100억이 오는 날도 있을까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예전엔 아파트 가격이 3억이나 5억을 해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10억, 20억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아파트가 그렇게 매력적인 주거 공간인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봐도 아파트가 그렇게 고가로 거래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누가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게 시장에서는 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타이밍상으로도 너무 늦었습니다. 거기다가 대책이라고 발표한 게 뭔가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기 세력들이라든가 다주택자들은 이미 편법 증여라든가 아니면은 임대업자 등록을 통해서 뭐랄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버렸죠. 그렇다고 보유세가 그렇게 세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 당초 정권 초기에 강력하게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 초기에 전 정권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 사드 문제, 미국과의 무역협정 문제,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남북한 정상간의 회담, 지방선거 문제 등 크고 굵직한 현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대책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또 투기 세력들은 이때다 싶었을 겁니다. 아주 달판이 났었겠죠. 그리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여하튼 투기 세력들에 의한 부동산 폭등,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폭등은 투기도 투자도 아닌 광기라고 봅니다. 최근 몇 년간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시중에 유동 자금이 넘쳐났었죠. 제가 그 당시 은행에 갔었는데요. 창구에 서류철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원한테 물어봤었죠. 이게 다 뭐냐고요. 그랬더니 요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까지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게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연간 변동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동안 줄기차게 올라왔습니다. 조정이 없었죠. 어떤 투자 상품도 조정을 거치기 마련인데요. 5년 동안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조정에 접어들면 급격하게 올랐던 것과 같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주식은 조정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작전주라든가 계잡주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시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개미들이 몰려들면 물량을 떠넘기고 순식간에 빠져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하락이 시작되죠. 그리고 폭락이 옵니다. 어떤 투자 상품이 조정을 거치지 않고 거의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친 듯이 날뛰고 있죠.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대내적인 환경도 좋지 않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기껏 찾아봐야 똑똑한 한 채라는 수사뿐인데요. 그건 말장난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내놨는데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첫 번째로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리가 싸다 보니까 돈은 넘쳐나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거죠. 그나마 예전에는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부자들이 금에 투자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온 적이 없고요. 왜 그럴까요? 근데 지금 금 시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과 같은 것도 이미 세력들이 한번 헤쳐먹었기 때문에 오랜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영리한 자산가라든가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금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부자,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죠. 왜냐면은 주식은 부동산과 다르게 변동성이 무척 심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투자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돈만 있다면 승률이 많지만은 주식은 돈만 있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쉽게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대내 여건도 트럼프의 막말로 시작된 무역 전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겠죠. 때문에 부자들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부동산, 특히 황금성이 뛰어난 거래가 많은 아파트에 집중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부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죠.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겁니다. 보통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라고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엄청 큽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넣어놓고 있어봐야 실질적으로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돈을 놀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걸 어딘가에 투자해서 불려야 하는데 손해를 보면서 돈을 놔둘 이유가 없겠죠.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그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에 돈이 모여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건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만한 게 없었을 겁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도저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납득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뭐랄까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만들어낸 광기라고 봅니다.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도대체 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읽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생각해냈죠. 그 책을 보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확히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그 책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책에 묘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79년 전의 일인데요. 이 당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이 문제를 맞춰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에 전쟁 선포를 하고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나요? 아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데 오히려 떨어지던 주식의 시세가
미친 듯이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걸 바로 페타 꼼플레 현상이라고 말했는데요. 페타 꼼플레란 프랑스어로 기정사실이란 뜻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타 꼼플레 현상이란 악재든 호재든 이미 예상되고 있는 소식, 뉴스 사건은 기장 참여자들이 이미 다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별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없게 반응하고 일상의 논리와 반대로 반응한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이 페타 콤플레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때문에 투자 상품의 바닷가 고점에서는 일반 대중 투자자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나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페타 콤플레 현상 때문에 우리 생각과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죠. 어디까지나 이건 제 추측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마음이겠죠. 그렇다면 이 페타 콤플레 현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가을철 이사 수요가 마무리되면 뭐랄까요, 의미 있는 조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일반적인 논리로 투자 상품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투자에 있어서 역발상 이론을 보면요. 바닷가 고점에서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극단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파트가 하루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오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시나요? 누가 봐도 극단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이라는 거죠. 5년 동안 조정도 없이 줄기차게 상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이런 예로 17세기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 투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도 못하는 식물, 꽃을 대저택과 맞바꾼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근데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바로 이게 바닷가 고점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일들이죠. 광기가 인간을 뒤덮으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상식 밖의 행동과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절대로 이런 광기에 휩싸여서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폭등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과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훑어보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사실 인간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동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일부분일 뿐이죠. 때문에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졌던 튤립 투기 광풍처럼 말입니다. 광풍이 지나가면 남는 건 껍데기 뿐이라고 봅니다. 세이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눈과 귀를 틀어막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